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에메랄드 디렉터 정혜순입니다. 네, 요즘 며칠 비가 많이 왔어요. 오늘도 비가 많이 와서 얼마 안 오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이렇게 많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네요. 자, 뭐 비 피해는 없으시죠?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멋진 미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정말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셨는데 오늘 강의 어때요? 제품 정말 너무 좋죠. 네, 저도 아까 소개받으신 대로 저도 44살에 폐렴을 앓게 됐죠. 그래서 몸이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 유산화의 비움과 체움을 만나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보다도 훨씬 더 많이 건강해졌거든요. 제품은 여러분 정말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사님 말씀하셨어요. 유산화 만나시면 복 받으신 거다. 네, 여러분 여기 다 복 받으신 분이시죠. 자, 회사는 어때요? 회사 정말 멋지죠. 네, 보상 플랜은 또 어떤가요? 정말 저대로만 된다면 너무 좋겠죠. 근데 진짜 그렇게 됩니다. 자, 유산화는 여러분 정말 멋진 기회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멋진 기회를 만났지만 어떤 분은 유산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고 또 크게 성장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자, 근데 어떤 분들은 사업이 진행이 안 되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거나 심지어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겠죠. 자, 그 차이가 뭘까요? 회사도 같고 제품도 같고 보상도 같은데 그 차이가 뭘까? 자, 물론 이렇게 성장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그 중에 하나, 자,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이유가 있겠죠. 자, 근데 그 성공하는 이유 중에 유산화에 성공하는 리더님들은 모두 이 습관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적는 습관이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 주제는 적자 생존입니다. 자, 자, 그죠? 환경에 적응해야 살아남는다. 자, 근데 아닌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어야만 살아남는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산안에서 집으로 가시지 않고 꾸준히 이렇게 멋진 사업을 해서 성장하고 싶다라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적으셔라. 자,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자, 그럼 뭘 적을까? 자, 제가 한 3가지를 적으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꿈을 적자. 자, 여기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조사를 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1954년도에 미국 예일대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예일대 졸업생들을 상대로 20년 후를 조사해 봤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7%는 구호 대상자였고, 그 다음에 60%는 근근히 그냥 생활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10%는 그래도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고, 3% 정도는 백만장자가 되었다. 자, 근데 이 3%가 나머지 97%의 부보다 훨씬 많다. 자, 이유가 뭔가 봤더니 27%는 전혀 목표가 없었다. 목표에 관심이 없었다. 자, 그리고 60%는 그냥 막연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10%는 그래도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목표가 있었고, 그리고 3%는 구체적으로 글로 적은 목표가 있었다. 자, 1979년도에 그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도 비슷한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도 똑같이 3%의 졸업생들이 구체적으로 글로 적고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3%의 졸업생들이 나머지 97%보다도 수입이 10배 이상 많았다라는 보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만 봐도 자, 목표를 글로 적으셔야겠죠. 적기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부터 하셔야 돼요? 적으셔야 됩니다. 자, 뭘 적으라고요? 꿈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위에 있는 사진 누굴까요? 조지 워싱턴이라고 합니다. 조지 워싱턴 사진이에요. 자, 이분은 1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죠. 자, 근데 12살 때부터 이런 목표를 가졌다고 합니다. 나는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할 거다. 나는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거다. 나는 군대를 이끌고 나는 미국을 독립시키고 대통령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12살 때부터 목표를 적고 생생하게 꿈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이 모든 목표를 이루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죠. 자, 밑에 있는 사진은 누굴까요? 다 알고 계시죠? 영화배우 이소룡입니다. 자, 이분은 홍콩에서 태어나서 미국의 이민자였죠. 60년대, 70년대 미국은 어때요? 동양인들은 멸시와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저 차별받고 자, 이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TV에 옛날 사람이라 가지고 TV에 잘 출연하지도 못하는 이런 때인데, 자, 이런 꿈을 가졌다고 합니다. 나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동양인 배우가 되어 있을 것이다. 나는 출연료로 $10,000,000를 받을 것이다. 자, 이분이 돌아가시고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분 누군지 다 아시죠? 가장 유명한
동양인 배우가 되셨죠. 자, 이분이 이렇게 친필로 서명했던 이 종이는 지금 뉴욕에 그 헐리우드 플래닛 헐리우드라는 레스토랑에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글로 적는 것만으로도 내가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자, 뭐 하셔야 돼요? 자, 반드시 꿈을 적으셔야 합니다. 자, 꿈을, 나는 이런 간절한 꿈을 적어서 가지고 있다. 첩을 열면 지금 나 이거 있다 라고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역시 성장하는 리더님들은 다 그렇게 적고 있으십니다. 자, 반드시 꿈을 이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아직 그릇이 없다라고 하시면 지금부터 꿈을 적고 간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폴 제이 마이어라는 분이 있어요. 자, 이분은 유명한 동기부여가죠. 27살 때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런 글이 있어요. 보고 너무 좋아서 그냥 가져왔어요. 자신이 원하고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러한 발전이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 명확한 목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다. 자, 반드시 여러분들 목표를 설정하시고 명확한 목표를 꼭 글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뭘 적냐면 강의를 적자. 그죠? 여러분 강의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스폰서님하고 미팅하실 때도 미팅하실 때도 적어보시기 바래요. 자,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듣고 들어도 새로워 이러신 분 있으신가요? 새로워서 너무 좋아. 그죠? 스폰서님 미팅하고 똑같은 거 물어보고 이러지 않으신가요? 제발 적읍시다. 적으세요. 자, 우리가 하는 일은 그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그저 정보를 전달하는 사업이에요. 정보를 전달하려면 뭘 잘하셔야 돼요? 정보 전달에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보를 습득하셔야죠. 자, 이런 정보 습득의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해요. 그죠? 기억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에빙하우스 박사라는 분이 그분의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1시간만 흘러도 기억한 내용의 50%는 사라진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한 달이 지나면 10% 정도만 기억에 남는다. 제가 50대 중반이 돼 보니까요. 10%도 안 남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적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적으세요. 자, 이렇게 적으시면 두 번째가 뭐냐면 정보 정리 단계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나가서 전달이 잘 안 돼, 유산화 사업을 전달을 잘 못하겠어, 나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 자, 뭐가 안 된 거예요?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정리가 안 되니까 제대로 나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리한 이런 메모 같은 것들을 정리해 보세요.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해야 내 것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시나리오 같은 것도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 같은 것도 적어보시고 제품은 제품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보상은 보상대로 여러분들만의 정리한 스크립트를 정리해보세요. 그리고 먼저 적고 연습하고 그렇게 하신다면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그저 밖에 나가서 전달이 굉장히 잘 될 겁니다. 왜 나는 전달이 안 될까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정리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정리다. 자, 그러면 정리하기 위해서 자, 기본적으로 메모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냥 듣지 말고 들어도 1년을 들었는데 2년을 들었는데 강의 너무 새로워 그러면서 그죠?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어. 강의 너무 좋았어요. 너무 새로워요, 리더님. 그죠? 새로울 게 없잖아요. 저희 비슷한 얘기 맨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못터 달았죠? 오늘 강의가 늦어져서 제가 빨리 끝내드리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뭘 적을까요? 세 번째, 제가 적자라고 얘기하는 건 다이어리를 적자. 지금 보시는 거는요, 제가 우연히 봤는데 제가 유산화 사업을 본업으로 시작하고 나서 초반에 적었던 유산화의 성장 목표입니다.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여기 보니까요, 2013년도 12월에 골드, 2014년도 12월 루비, 15년 12월에 에메랄드, 16년 12월에 다이아몬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년이에요? 네, 근데 제가 다이아몬드가 돼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에메랄드 디렉터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실패한 걸까요? 네, 그렇죠. 실패는 아니죠. 제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자,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이걸 쳐다보면서 왜 이런 결과가 됐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됐냐면 여기 보시면 2014년도 12월에 제가 루비를 목표로 했어요. 근데 제가 하던 일을 모두 접고 유산화 부업자로 소비자로 1년 반 정도 있다가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 먹고 나서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멋지고 제품 너무 좋고 하니까 정말 열심히 했는데 운이 되게 좋았습니다. 운이 되게 좋다 보니까 저랑 직급이 같은 파트너가 있죠. 이런 멋진 파트너들을 만나게 되면서 제가 되게 생각보다 빠르게 1년 정도 빠르게 루비 디렉터로 승급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어떤 실수를 저질러면 운을 실력으로 착각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되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스템에서 안내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 방식대로 조금 더 남들보다 성장이 빨랐던 게 오히려 독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제 방식대로만 했어요. 저 혼자서 개인기로. 그래서 스폰서들이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복제가 안 돼. 근데 그 말을 들어도 제 방식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방식이 성공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뭐 탱코어를 하라는데 말 듣지도 않고 책도 읽지도 않고 그저 성공의 8단계 그거 누구 얘기야 이런 거 모르고 무조건 나가서 열심히만 진짜 열심히만 했어요. 매일 아침 9시에 나가갖고 8시간은 일해야지 이런 기본 원칙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만 했어요. 지금은 시카고에서 안식년을 지내고 계신 저희 스폰서님이 강의 때마다 이러셨어요. 열심히는 한심이가 10개면 열심히래요. 그게 저한테 하는 얘기였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잘했던 게 하나 있어요. 왜냐면 시스템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왔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여기는 왔어. 근데 제가 성장이 됐을까요? 당연히 복제가 안 됐겠죠. 그죠? 다 저랑 다르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복제되는 방식이 아니라 제 방식대로 했기 때문에 복제가 되지 않았어요. 성장이 되지 않고 제 성장이 멈춰 있었어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시스템에 합류하게 됩니다. 시스템에 합류하게 되면서 여기 시스템의 스폰서님과 상담을 통해서 제가 뭘 놓쳤고 뭐가 부족한지 알게 됐던 거죠. 그리고 제가 결심하고 제가 2018년도 1월 달부터 초부터 뭘 했냐면 이렇게 밴드방에 제 데일리 리포터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래봐도 은근 저는 뭐 MBTI를 I로 시작해요. 은근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낯 많이 가려요. 그렇지만 제가 낯가리지만 장형이에요. 안 그런 것 같죠? 근데 진짜 장형이에요. 그래서 뭔가 꼼꼼하게 하는 거 잘 못해요. 시작은 잘해. 근데 덤져버리고 이런 잘 못하거든요. 자, 근데 이때부터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결심하고 데일리 리포터를 작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작성을 해나가면서 서서히 제 비즈니스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2019년도 2월 달에 이그젝티브 루비 디렉터가 됐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뭘 하냐면 드디어 다이어리를 적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도 메모는 되게 잘했어요. 제 메모장이 엄청 많아요. 오늘은 빨간색, 내일은 파란색, 손에 닥치는 대로. 근데 정리를 잘 못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정리 하나도 안 해봤어요. 근데 제가 다이어리를 적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글씨를 되게 못 써요. 성격이 급해서 요거 제일 예쁜 칸, 제일 깔끔한 칸 찾아서 이렇게 사진 찍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메모장에 쓰고 그걸 다시 정리하고 이렇게 작성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이어리를 적기 시작하니까 내 방향성이 보이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게 되겠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저는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가 되면서 뭘 해야 될지 되게 막막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이어리를 적기 시작하니까 방향성이 보이고 뭘 해야 될지 알게 되고 시간을 채우면서 꾸준히 성장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로 다들 힘들어하던 2021년도 제가 7월 달에 에메랄드 디렉터가 됩니다. 네. 전 여러분들한테 다이어리를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해보니까 나는 장형이야. 이거 안 해도 할 수 있어. 바쁘고 시간 없어. 그러면서 안 했는데 써보니까 제가 수직 성장. 그죠? 수평 성장을 위한 이런 것들이 되더라는 거죠. 이쪽에 있는 사진은 제 올해 다이어리입니다. 요거 제가 제일 예뻐하시는 형제는 리더님께서 저한테 선물해 주셨어요. 이런 다이어리를 그래서 이 다이어리를 제가 정말 예쁘잖아요. 예쁘게 다이어리를 정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메모장 쓰시는 거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정리하는 거 알지만 여러분들의 다이어리 예쁜 다이어리 하나 장만하셔서 꼼꼼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시작하세요. 그러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다이어리를 적고 이렇게 매일매일 일상을 기록하면 생각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우리 지금 되게 복잡한 생활을 살잖아요. 저도 고민 많아요. 왜 사업이 진행이 안 되지? 저 파트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누군지 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다이어리를 적다 보면 생각이 정리가 돼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는 시각도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솔직히 많이 복잡한 생각들을 적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별게 아닌 게 되거나 별로 몇 줄 적어질 것도 없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만 하면 정말 막 진짜 너무 정신이 없고 그쵸.
네, 폭발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적어보세요. 정말 별거 아니라고 느껴질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 시간 관리가 되더라고요. 예, 저도 다이어리를 데일리 리포트를 적기 시작하면서 아, 내가 시간을 얼마나 낭비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시간의 주도권을 내가 가져온 거죠. 여기 여러분들 중에 저 굉장히 바빠. 나 정신없어. 근데 바쁘고 정신없는데 성과도 없어. 자, 그러면 뭐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시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본인의 시간의 쓰임을 본인이 결정하신다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제가 다이어리를 쓰고 나서 제일 놀라운 게 뭐냐면 옛날에 저는 늘 바쁜 사람이었어요. 파트너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스폰서님처럼 못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계획이 돼 있지 않고 그죠? 그냥 느낌 오는 대로 그죠? 내가 아무데나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늘 정신없고 바쁜 스폰서였던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적어보니까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적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일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죠. 일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니까 일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다이어리를 꾸준히 쓰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다이어리를 들여다보면 과거의 나도 보이고 현재의 나도 보이고요. 그리고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죠. 그러니까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즘은 파트너들과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일들이 굉장히 없어요. 제 예전에 파트너들하고 굉장히 많이 부딪혔거든요. 자, 이렇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죠? 내가 뭘 하고 내가 뭐가 잘하고 있고 뭐가 잘못되고 있고 그리고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제 메타인지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자, 다이어리를 그다음에 피드백 없는 성장은 없죠. 그죠? 어떤 일은 잘하고 어떤 일은 잘못되고 있는지 그래 잘못된 일들은 다시 점검하고 어떻게 하면 방향을 찾을 수 있는지 고민하다 보니까 성장이 안 될 수가 없다. 자, 다이어리를 꾸준히 정리하고 제 데일리 리포트를 정리하면서 제가 스케줄을 정리했고 제가 이 정리한 것들을 달성했을 때 성취감이 느껴집니다. 이런 성취감은 자신감으로 이런 자신감은 또 자존감으로 올라가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다이어리를 쓰셔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이어리를 쓰시는 것만으로도 자, 성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 중에 나는 왜 성장이 안 되나 나 지금 왜 멈춰 있는 것 같지? 나 그렇다고 하시면 무조건 적어보세요. 무조건 적어보시면 변화는 무조건 옵니다. 자, 근데 제가 파트너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이어리 적으시라고 딱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쁜데요. 정신없어요. 그것까지 어떻게 해요? 막 이러면서 심지어 저한테 이러죠. 스폰서님은 애도 없고 남편도 없으니까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쟁 중에도 일기를 쓰셨다. 그죠? 네. 자, 본인을 돌아보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고 어쩌면 세계적인 명장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핑계를 대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유산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내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자, 뭐 해야 된다고? 네, 다이어리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3가지 적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를 적자? 꿈을 적자. 두 번째 강의를 적자. 세 번째 다이어리를 적자. 자, 여러분들 이 3가지를 습관화하셔서 성공하는 유산 안에서 멋지게 성공하는 리더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요걸 찾았어요. 자, 요거는 뭐냐면 조선의 7대 임금인 세조가 승정원 승지들에게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을 끝으로 오늘 강의를 마칠 건데요. 교기, 불여, 졸서. 자, 교묘한 기억도 부족한 기억만 못하다. 기억력이 아무리 좋아도 기록하는 것이 낫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나의 머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말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손으로 직접 기억을 기록하자.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제가 시간 열심히 줄여보려고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여러분 적자 생존의 습관으로 유산 안에서 멋진 삶 누리시는 멋진 리더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